조립 및 배송 추가 비용이 없는 극가성비 미니벨로 자전거. 그런데 이뻐. 가성비 자전거. 그것도 미니벨로 시장에 조립 비용과 배송 비용 없이 극가성비를 노리는 미니벨로 자전거의 신성 그라보. 접이식 자전거지만 박스 패키징이 긴 형태로 크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전거가 접어진 형태로 동봉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에서 직접 자전거를 빼는 부분이 다른 접이식 자전거보다는 편한 것 같은데, 보통 미니벨로 같은 경우 접어진 형태로 박스 패키징을 하게 되면 부피와 배송 측면에서도 판매자 측면에서는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이건 사용하는 고객 측면을 더 배려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전거 패키징 안에 사은품이 함께 동봉되어 있는데, 야외 이동 및 보관을 위한 번호키와 잠수대, 레트로한 벨, 임시로 사용하기 좋은 라이트와 자신의 취향이 생기기 전까지 혹은 정말 기본으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는 물통 케이지, 각종 반사판과 결합 및 조종에 필요한 육각 렌치와 드라이버, 그리고 스패너가 포함되어 있고, 설명서는 조종 및 폴딩 방법, 그 밖에 세팅이 틀어졌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림과 함께 한글로 잘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펌프와 머드가드도 2개 더 넣어주더라고요. 사실상 조립이라고 언급할 부분보다는 포장 제거와 함께 핸들을 위치시켜주는 것과 동봉되어 있는 기본 페달을 좌우 표시에 맞게 장착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구리스가 조금 있어서 나사 결합 부분에 조금 발라주고 결합했는데, 전체적으로 접이식 자전거가 처음부터 접혀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 여성분들과 어린 친구들도 언박싱부터 조립까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블랙 컬러를 선정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화이트와 티타늄 그레이 컬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껏 취향하시면 되는데, 외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부드러운 유선형 프레임에 데칼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자전거 장르에서 자전거 브랜드 로고가 주는 멋과 파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메이저를 제외한 일부 자전거 회사에서는 종종 감추는 스타일로 브랜드 로고를 위치시키기도 하고, 무광과 유광을 잘 혼합해서 꾸며주기도 하는데, 크라보 같은 경우 폰트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하게 제작되어서 근래에 봤던 20만원대 자전거에서 꾸안꾸 느낌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폰트와 프레임 조화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 매력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브레이크 레버였습니다. 저는 실제 자전거 라이딩 타입이 빠른 주행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타입이다 보니 급 브레이크 또는 강한 힘으로 브레이킹을 할 상황이 다행히 많지는 않았지만, 손에 악력이 강한 편이시거나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킹을 강하게 하는 경우 가성비 포지션에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일부 자전거에서는 강한 플라스틱 계열의 브레이크 레버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 브레이크 레버에 파손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대 가성비 자전거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플라스틱 계열의 레버가 아니라 금속 계열의 레버를 채택하다 보니 일상 생활 라이딩 중 돌발 상황 관련해서 그래도 브레이크 레버에 대한 걱정은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파츠는 마그네틱 파츠입니다. 보통은 최소 접이식 자전거에서 마그네틱 파츠는 50만원 전후대 자전거에서도 기본 장착이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라이딩 성능을 위한 파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츠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더 좋은 자전거다, 혹은 없으니까 안 좋은 자전거다 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 폭을 더 작게 접으려면 핸들을 프레임 사이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넘기는 구조로 위치시켜줘야 되는데, 분명 더 작은 폭으로 접어지지만 이때 자전거 파츠들은 마찰로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런 마찰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위치에서 더 접촉이 되지 않게 스프링이 포함된 마그네틱 파츠는 완충 작용도 가능하지만 폴딩 시 안정적으로 고정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파츠는 아르곤 타입 그립입니다. 가벼운 거리만 이동하신다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기준이 모두 다르겠지만 사람의 디테일한 신체 사이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라이딩하게 되면
플랫바 같은 경우 핸들을 잡는 파지법이 로드 자전거에 비해 다양한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상황이라서 다양한 각도의 파지법이 가능한 아르곤 타입의 그립을 추천도 드리지만 접이식 자전거이기 때문에 핸들과 안장 높이 조절도 쉽게 가능하고 안장도 레일이 있기 때문에 앞뒤 간격 조절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과의 미세한 간격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르곤 타입의 그립으로 핸들과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랫바 그립이 아니라 아르곤 타입의 그립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건 추후 지출까지도 줄여주는 실용적인 파츠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저 같은 경우도 플랫바인 생활형 MTB 자전거로 국토 종류부터 그랜드 슬램까지 완주하면서 가장 먼저 교체한 파츠이고 가격 대비 가장 만족한 파츠였습니다. 의외로 표를 던져주고 싶은 포인트는 나사 홀에 있습니다. 적어도 40만원 전후대 자전거에서 당연한 거지만 가성비 포지션 자전거 중에서 몇몇 모델은 물통 케이지 장착 홀이 없다거나 프론트 부분에도 나사 홀이 없는데 정말 가볍게 타시는 분들에게는 넘길 수도 있는 포인트지만 장거리 이동이라면 물통이 필요하고 또 미니벨로 자전거의 매력 중 하나가 특히 프론트 부분에 캐리어 블럭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방을 쉽게 장착하고 분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사 홀의 유무는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확장의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자전거를 가까운 곳에서만 타려고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짐을 싣고 국토종주 그랜드 슬램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밖에도 좋은 구성 및 스펙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더 많이 접어지고 더 작은 고가의 브롬톤 또는 유사 브롬톤 같은 경우 보통은 16인치 휠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20인치 휠과 비교를 하면 버스 혹은 킥보드처럼 베이스가 길어진 느낌 대비 작은 바퀴를 사용하다 보니 핸들 조작에 있어서 20인치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 20인치 휠의 미니벨로는 일반 자전거와 비교해도 조작감에서 큰 이질감 없이 라이딩이 가능해서 온 가족이 하나의 자전거를 자신의 신장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주행 및 조작에 있어서 큰 이질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프레임 같은 경우 무겁고 저렴한 스틸 프레임이 아닌 경량 알루미늄 프레임과 V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약 12kg이라는 가벼운 무게대를 보여주고 변속기도 가장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는 시마노 7단 변속기를 채택하면서 주행 중에 자전거가 접어지지 않게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이중 잠금 구조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은 환율 상승도 있다 보니 자전거에서도 자전거 종주와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가성비 자전거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 오늘 보여드린 크라보 자전거 같은 경우 출퇴근과 나들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타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립비와 배송비가 없이 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종종 할인 이벤트도 있는 것 같아서 추천도 드려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달트 가달트였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봅니다.